안녕하세요. 압출 SMR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져서 고민이신 20대 여성 모델분 모시고 압출해드리면서 피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은 이마 쪽으로 압출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도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마 쪽 피부가 지금 뭔가 모르게 예민해져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피부를 봤을 때도 살짝 예민해져 있는 게 보이기는 해서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요. 혹시라도 집에서 각질 관리 같은 거 하시면서 피부 상태가 좀 예민해지신 건가 해서 여쭤봤는데 특별한 각질 관리를 하지는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럼 이게 속피부 자체가 많이 예민해진 건지, 아니면 이제 저희 압출 받으러 오시게 된 계기가 피부과에서도 압출을 받는데 나아지지는 않고 계속 악화되는 것 같아서 내원하셨다고 하셨는데, 방문하신 피부과에서 각질 케어를 조금 자극감이 있는 성분을 사용을 하셨던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마 쪽으로 살짝은 좀 건드리신 티가 납니다. 본인이 집에서 압출하신 것도 있으신 것 같으시고, 이제 오늘 압출 모델 신청해 주시기 전에 다른 피부과에서 몇 번 압출을 받으셨었대요. 그때는 코메도로 이렇게 압출을 해주셨다라고 하던데, 그때 건드리면서 오히려 압출이 깔끔하게 안 되고 씨앗이 이리저리 남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 이제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메이크업을 지울 때 클렌징 워터랑 폼 클렌징을 사용을 하셨었대요. 근데 저는 이제 클렌징 워터보다는 클렌징 밀크가 훨씬 더 부드럽다라고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서 큰 문제가 없으시면 이제 클렌징 워터도 아예 사람이 쓰면 안 되고 그런 제품은 아니죠. 근데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하신 분들은 클렌징 워터보다는 클렌징 밀크를 써주세요 라고 추천드리는 편인데, 이분도 이제 그런 거 보시고 클렌징 워터에서 클렌징 밀크를 한번 써보자 해서 클렌징 밀크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것들의 문제점인데, 피부 상태를 먼저 고려를 하는 게 1번인데 그냥 이거 좋아요, 이 제품 좋아요 라고 하면 이제 본인 피부와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피부 상태의 차이를 고려를 안 하시고 그냥 한번 써보시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밀크를 쓰셨다가 피부가 뒤집어지셨대요.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지금 이분은 피지감이 없는 피부는 아니세요. 피지량이 전혀 없는 피부는 아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렌징이 사실은 약간은 피지를 잘 녹여줄 수 있는 제품이 좀 더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였다면 표피가 막 상해 있고 피부가 예민하고 간지럽고 따끔거려요, 이런 호소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쓰시던 대로 워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밀크가 좋다는 얘기에 한번 밀크로 바꿔보셨대요. 근데 밀크를 한 번 쓰시고 갑자기 확 피부가 뒤집어지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드름이 올라오는 피부는 아니었는데 여드름이 확 올라오기 시작했대요. 이거는 이제 제품 타입 자체가 안 맞은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올라오면 그 특정 성분에 얼굴이 알러지성으로 반응해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증상이 생기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뒤집어진 이후로 이제 꾸준히 조금 피부과에서 압출도 받고 치료도 받으셨다고 해요. 그 처음 피부가 뒤집어진 게 10월 달이시라고 하니까요, 벌써 3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뒤집어지고 피부가 쉽게 가라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십니다. 그렇게 뒤집어지고 나서 피부과에서 조금 관리도 받고 하셨는데 오히려 피부가 계속 안 좋아진 느낌이시래요. 그래서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이게 단순히 일회성의 자극으로 피부가 조금 이게 자극을 받았던 거면 관리가 조금 뒤에 이제 충분히 도움이 되는 관리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부가 스스로의 회복력이 있으니까 3개월이면 충분히 회복할 만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회복을 못하고 점점 더 안 좋아지셨대요. 그러면 이거는 그 한번 그런 접촉성 피부염으로 피부 자체가 예민해져 버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치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압출을 해드려도 피부 자체가 예민해져서 그렇게 이런 좁쌀여드름으로 반응이 생기는 거라면 한번 압출로는 좋아질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치료를 해드려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좋아지실지 고민이 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클렌징 워터를 쓰시다가 클렌징 밀크로 바꿔서 한번 쓰셨는데 그때 이후에 얼굴에 확 뭐가 올라오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마 쪽을 압출하고 있어서 압출량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압출량이 많지 않은 건 아니죠. 자잘한 씨앗들이 많이 있죠. 씨앗이 굉장히 작지만 턱 쪽으로 가면 그쪽에서는 조금 피지량이 좀 더 많은지 씨앗들이 좀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렇게 씨앗이 좀 커지는 경우들이 잘 없으신데, 오래간만에 좀 압출 씨앗이 큰 압출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마 쪽에도 겉으로 잘 안 드러나 있는 숨어 있는 면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 환자분들이 만졌을 때 뭔가 오돌토돌하고 피부 결이 매끄럽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싫어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저희처럼 이렇게 모공을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압출을 하는 방식은 정말 드물고요. 보통은 필링을 하시죠. 근데 이제 필링을 할 때 그 아하바하 같은 겉에서부터 피부를 녹여주는 그런 식의 필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미세약 조침이라고 표현하는 알라딘 필링 같은 그런 모공에 직접 파우더가 침투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필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학약품이 아닌 그 고마주 필링이라 그래서 부드러운 가루 같은 걸로 피부 표면에서 정리를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오돌토돌한 거를 없애지게 하려고 시도를 할 수는 있는데요. 제 경험상 그런 필링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는 피부가 조금은 가라앉는 효과가 있는데, 치료가 혹시나 두세 번 반복해서 진행을 한다거나 한 번만 해도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추천을 잘 안 드립니다. 여기 지금 여기 관자놀이 부분은 작은 게 좀 올라왔는데 이것들이 좁쌀 여드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피부가 예민해져서 생긴 그냥 농이 올라온 그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보이는 거 보면 피부가 좀 더 예민해져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볼 쪽으로 내려오는데요. 볼 쪽, 관자놀이 쪽 이쪽은 압출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약간 그 모발이 자라날 수 있는 구레나루 쪽인데 이쪽은 오히려 조금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귀 앞쪽이죠. 제가 느끼기에 이분은 평소에 피지감이 조금 있긴 하신 피부예요.
여드름이 안 올라오셨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 작년 10월에, 지금이 1월, 오늘 1월 9일인데요. 작년 10월에 피부 뒤집어지기 전에는 여드름이 안 올라오셨다고는 하지만, 기본 피부 톤 자체가 피지감이 전혀 없는, 오히려 건조한 피부는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피부가 사실 좋죠. 너무 피지 없이 건조하면 피부가 또 홍조라든지 각질도 잘 생기고 얇아져서 잘 가렵고 따끔거리고 그렇죠. 피지는 충분히 있으면서 그게 좁쌀 여드름이 안 되는 피부가 저는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저는 좀 피지감이 있는데 그게 뭐 좁쌀 여드름이 아예 안 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한 번씩 필링도 해주면 좋은 피부입니다. 옛날에는 저 같은 피부분들이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아하, 바하 같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질 케어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을 때 이런 피부들은 이제 오히려 피부를 좀 가볍게 해주면 피부 상태가 더 좋아지니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피지감이 좀 있는 피부분들이 요즘은 여드름이 올라오는 경우가 좀 더 줄어들었고요. 피부가 오히려 예민해져서, 그러니까 집에서도 홈케어도 사실 각질 패드나 아하바 제품 이런 거 오히려 안 좋은데 그런 거 쓰셨다가 피부가 뒤집어지면서 피부에 뭐가 올라와서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아졌어요. 귀 주변에도 앞주변이 꽤 많습니다. 오늘 압출해드린 영상은 제가 봤을 때는 한 4편 정도는 나눠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영상을 20분은 넘기려고 하거든요.
촬영 자체가 너무 짧게 끝나지 않는 한은, 그러면서 또 30분 이상까지 길어지게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또 편집이 너무 힘들어져서 영상을 자주 못 올려드리거든요. 오늘은 제 느낌에는 합출 다 끝내려면 2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턱 쪽의 증상이 제가 확실히 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귀 주변 턱 이쪽으로 가면서 씨앗이 커지는 게 보이시죠? 본격적으로 턱 증상 들어가기 전에 볼 쪽 한번 정리하고 할 건데요. 볼 쪽은 보시면 약간 홍조감이 가볍게 있어요. 그리고 화면으로도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굉장히 맨들맨들합니다. 이거는 각질층이 좀 손상이 되신 건데요. 특별히 각질층이 좀 손상을 시킬 것 같다라고 하는 관리는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각질층이 손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멀쩡한 각질층을 그냥 저 혼자 기분에 손상됐다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냥 기본적인 관리 방식에서 약간 각질층이 부담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세안법을 조금 의심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세안할 때 거품을 열심히 내서 볼부터 바르잖아요. 아니면 아예 볼에 이렇게 문지르면서 거품을 막 생기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세안을 하면 우선은 볼 쪽이 다른 곳에 비해서 세안제에 포함되어 있는 계면활성제도 훨씬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기도 하고 더 많이 문질러지면서 피부 각질층이 좀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안 방식을 조금 교정하시는 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막 엄청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볼은 다른 데는 이제 그 모발 나는 쪽들, 그러니까 이마 이런 이마 가장자리 쪽, 그 다음에 구렛나루 쪽, 그 턱에서 이렇게 목으로 넘어가는 그쪽 라인 이런 데는 빡빡빡 문질러서 잘 닦으시고, 볼 한가운데, 이마 한가운데 같은 조금은 각질이 좀 상해 있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만지는 롤링도 부드럽게,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압출해보면 이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공이 발달해 보이지 않는데 압출할 때 느껴지는 모공의 깊이감이 있어요. 그래서 피지가 모공에 조금 쌓여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분이 평소 피지감이 조금 있으셨겠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볼 쪽도 많지는 않아서 금방 끝나갑니다. 본격적으로 압출해야 되는 턱 쪽이 다가오는데 벌써 압출 시간이 30분이 다 돼가서 아마 1차 영상은 이쯤에서 한번 끊어서 갈 것 같네요.